엄마,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요양원 한번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요양원? 멀쩡한 내가 왜 거기 가야 하는데? 엄마가 멀쩡하세요? 지난주에 당뇨로 쓰러져서 응급실 갔잖아요. 혼자 계시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건 그때뿐이고. 아니에요. 매번 이런 식이에요. 솔직히 엄마 혼자 계시기엔 위험해요. 내가 위험하다고? 40년간 간호사 했는데.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마 적금 1억 8천 있으시잖아요. 그 돈으로 좋은 요양원 들어가시고 남는 돈은 솔직히 은지 대학 등록금이 급해서 뭐? 지금 내 적금으로 손녀 등록금 내겠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엄마가 쓰실 돈이잖아요. 요양원비로 쓰시는 게 맞죠? 야, 이 자식아! 내가 40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내가 왜 처분하려고 해? 엄마, 말 좀 예쁘게 하세요. 처분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거잖아요. 월 350만 원이면 정말 좋은 곳 들어가실 수 있어요. 350만 원? 그 돈을 내가 어디서 구해? 그러니까 엄마 적금 1억 8천으로 충분하다고요. 연 4%만 받아도 월 600만 원 넘게 나오는데 요양원비 내고도 250만 원은 남죠. 그럼 그 남는 돈은 누가 가져가는데? 저희가, 아니, 가족이 함께 쓰는 거죠. 은지도 엄마 손녀잖아요. 결국 내 돈 탐내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병들어 쓰러져야 너희들 진짜 속마음이 나오네. 엄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엄마한테 부담 안 주려고 하는 건데 부담. 내가 언제 너희한테 손 벌린 적 있어? 아플 때도 혼자 참고 힘들 때도 혼자 견뎠는데 그건 엄마가 고집 부리신 거잖아요. 저희가 도우려고 해도 괜찮다고만 하시고 고집. 내가 자식들한테 민폐 끼치기 싫어서 그런 건데 그게 고집이야?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은지 학원비,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들어요. 매번 엄마 일로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부담이고요. 그래. 솔직하니까 좋네. 결국 나 때문에 너희가 힘들다는 거지?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정확히 그런 뜻이야. 그럼 요양원 가서 얼마나 자주 보러 올 건데? 매주, 아니 한 달에 2번은 갈게요. 매주 온다던 게 벌써 한 달에 2번으로 줄었네. 그것도 몇 개월 지나면 명절에만 오겠지? 엄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바쁘긴 하지만 바쁘다. 딱 그거야. 옆집 김옥분 할머니가 그러더라. 처음엔 다들 자주 온다고 약속하지만 결국엔 명절에도 안 온다고. 전화도 받기 싫어한다고. 엄마는 왜 맨날 남의 얘기만 하세요? 저희는 다르다니까요. 다르긴 뭐가 달라? 지금도 내 적금 탐낼 생각부터 하는 자식들이. 탐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편하게 살라고 하는 건데 편하게 남의 손에 의지해서 사는 게 편한 거야? 내 돈 다 뺏기고 사는 게. 뺏는다는 표현 그만하세요. 정말 듣기 싫어요. 듣기 싫으면 나가. 내 집에서 내한테 나가라고 하지 마.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할 거야. 내 돈은 내가 지킬 거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너희 도움 없이. 저는 72세로 40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모든 환자들을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그런 제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진 후 자식들은 월 350만 원짜리 요양원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놀라운 해결책은 바로 월 5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월 5만 원으로 요양원보다 더 나은 생활이 가능했을까요?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감동이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이순례입니다. 올해 72세로 40년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퇴직 후 3년째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던 제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월 350만 원이 필요하다던 노후 생활이 고작 월 5만 원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자식 눈치도 아닌 제사의 선택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 정보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평생 환자들을 돌봤던 간호사가 어떻게 자신의 노후를 지키게 되었는지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순례 선생님, 정말 오래 일하셨네요. 퇴직 축하드려요. 퇴직하던 날 병원장님이 꽃다발을 건네며 하신 말씀입니다. 40년이란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돌봤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 자신의 건강관리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혈당을 체크하고 30분씩 산책을 했습니다. 식단도 철저히 관리했고 정기검진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작은 텃밭도 만들어 채소를 기르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퇴직 3년 차 되던 어느 날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노안이 심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는 다리에 힘이 빠져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순례님, 당뇨합병증이 많이 진행됐네요. 망막병증도 있고 신경병증도 시작됐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평생 당뇨 환자들을 돌봤던 제가 정작 제 병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겁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혈당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고 정기적인 안과 검진과 신경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계시다가 저혈당 쇼크가 오면 위험하니 가족들과 상의해 보세요. 집에 돌아와서 큰아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엄마 병원 다녀왔는데 당뇨합병증이 좀 있다고 하네. 엄마, 그게 뭐예요? 심각한 거예요. 의사가 혼자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 그럼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당분간은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며칠 후 현우가 차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 안에서 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방도 준비해뒀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도 맞벌이라 낮에는 혼자 계셔야 해요. 괜찮아, 나 혼자 잘 있을 수 있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비상연락망도 만들어뒀어요. 큰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 미영이가 어색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방은 저쪽에 준비해뒀어요. 고마워 미영아.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현우와 미영이는 제게 친절했고 손주들도 할머니가 왔다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야근이에요.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시고 혹시 이상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미영이는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보다 자기 방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현우도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부엌에서 들려오는 미영이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언니, 나 진짜 힘들어. 어머님 오시고 난 뒤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아이들도 친구 못 데려오고 남편도 집에 일찍 안 들어와.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어쩌겠어. 아니야, 나도 처음엔 그랬는데 요즘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시설 좋은 곳은 월 350만 원 정도 한대. 어차피 어머님 적금도 많으시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요양원을 봐왔던 저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해도 자유를 잃고 남의 손에 의존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와 미영이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언제까지 모실 거야? 우리도 한계가 있잖아. 그래도 내 엄마인데 어쩌겠어. 그럼 좋은 요양원 알아보자. 월 350만 원이면 어머님 적금으로 충분할 거야. 적금? 우리가 낼 필요 없겠네. 오히려 남은 돈으로 은지 학원비도 보탤 수 있고.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40년간 모은 적금을 손주 학원비로 쓰겠다는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가 좋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어요.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 나는 안 갈 거야. 엄마, 그래도 한 번만 보세요. 시설이 정말 좋대요. 간호사들도 24시간 있고 의사도 매일 와요. 그리고 같은 또래 분들도 많으시고. 내가 40년간 간호사 해봤는데 요양원이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 그래도 엄마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해요. 당뇨 합병증도 있으시고. 그럼 간병인을 구할게. 간병인은 한 달에 450만 원이에요. 요양원보다 더 비싸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연금 160만 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었으니까요. 엄마 요양원은 월 350만 원이에요. 어머님 적금으로 충분하잖아요. 내 적금 얘기는 왜 나와? 어차피 어머님이 쓰실 돈이잖아요. 요양원비로 쓰시는 게 맞죠. 그리고 남은 돈은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결국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제 적금 1억 8천만 원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둘째 딸 미정도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말했어요. 요양원 얘기. 엄마도 편하실 거예요. 미정아, 너도 그런 생각이니?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매번 돌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준호 유학도 준비하고 있어서. 손자 유학비까지 제 돈으로 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현우야, 미정아. 엄마는 요양원 안 갈 거야. 내 집으로 돌아갈게. 엄마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위험해도 내 집이 좋아. 더 이상 너희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 그날 저녁 저는 짐을 싸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개월 만에 다시 찾은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래도 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혈당 관리도 해야 하고 정기적인 병원 진료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혼자 생활할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환자들을 돌봤던 제가 이제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다시 도움을 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이미 알아버렸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혹시 도움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순례님,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복지관 김 사회복지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간호사로 일할 때 가끔 만났던 분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혹시 노인분들이 혼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나요? 당뇨 합병증이 있어서 가족들이 요양원을 권하는데 저는 가고 싶지 않아서요. 김 사회복지사는 제 상황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례님 같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혹시 LH 고령자 복지주택 들어보셨어요? LH 고령자 복지주택? 그게 뭔가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임대주택이에요. 월세가 정말 저렴한데 복지 서비스도 함께 제공돼요. 김 사회복지사는 컴퓨터를 켜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월세가 얼마나 되는데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여기 부산은 월 5만 원이에요. 보증금 1천만 원 정도고요. 월 5만 원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시설도 훌륭해요. 무장의 설계라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편하게 사실 수 있고 간호사실, 물리치료실도 있어요. 비상벨도 모든 방에 설치되어 있고요. 제 눈이 번쩍 떴습니다. 월 350만 원 요양원과 월 5만 원 복지주택이라니 70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2019년부터 LH에서 시작한 사업이에요. 2025년까지 전국에 1만 호를 지을 예정이래요.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거예요. 경로식당도 있어서 저렴하게 식사할 수 있고 생활지원사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해 드려요. 80세 이상은 더 자주 와주시고요. 그리고 건강관리 프로그램, 취미활동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순례님은 간호사 경력이 있으니까 사회기여자 가산점도 받으실 수 있어요. 입주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정말 꿈같은 얘기였습니다. 요양원 350만 원 vs LH 복지주택 5만 원.
간병인 450만 원 vs LH 복지주택 5만 원. 제 연금 160만 원으로도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김 사회복지사는 신청서를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순례님은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세요.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무주택자, 거기에 간호사 경력까지.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좋은 소식이 있어. LH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들어봤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지주택이요? 그게 뭐예요? 국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만든 임대주택이야. 월세가 5만 원밖에 안 돼. 5만 원이요? 설마 그런 곳이 있겠어요. 진짜야. 복지관에서 신청했어. 간호사 경력 때문에 가산점도 있어서 가능성이 높대. 어머니, 그런 곳은 시설이 안 좋을 거예요. 요양원만큼 안전하지도 않을 거고. 시설은 요양원보다 좋아. 무장애 설계에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다 있어. 비상벨도 있고. 그럼 어머니 적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증금으로 1천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어머니, 그것보다는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게. 현우야, 엄마 돈은 엄마가 쓸 거야. 너희한테 맡길 생각 없어. 다음 날 미정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그 복지주택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그래, 김 사회복지사가 직접 확인해줬어. 국가사업이라 믿을만해. 그래도 엄마 요양원이 더 안전할 것 같은데요. 24시간 간병도 해주고. 미정아, 그 차이가 얼마인지 알아? 요양원은 월 350만 원, 복지주택은 월 5만 원이야. 70배 차이라고. 그럼 엄마 적금은? 1천만 원만 보증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내가 쓸 거야. 솔직히 준호 유학비 생각하고 있었죠. 아니에요, 엄마. 그냥 걱정돼서. 걱정은 고맙지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게. 그로부터 2주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순례님, LH주택공사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제 남은 인생이 달려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네, 말씀하세요. 축하드립니다.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면접 심사가 있으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면접 심사에서도 간호사 경력과 현재 상황을 설명했더니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입주일은 한 달 후로 정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우야, 엄마 최종 합격했어. LH 복지주택에. 축하드려요, 엄마. 그럼 언제 이사하세요? 한 달 후야. 이사 준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그런데 현우야, 엄마 적금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쓸 거야. 네, 알겠어요. 그래도 가끔 보러 와도 되죠? 물론이지. 언제든 와. 미정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한 기색이 보였지만 제가 단호하게 선을 긋자 더 이상 적금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사하는 날 두 자식이 모두 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하는 차 안에서 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월 5만 원이 맞아요. 진짜야. 나도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어. 그런 곳이 있다니 신기하네요. 복지주택에 도착했을 때 김 사회복지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순례님, 축하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출발이에요. 네, 정말 감사해요. 제 집을 둘러보니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무엇보다 무장애 설계라 제가 혼자서도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손잡이, 비상벨, 낮은 싱크대, 모든 것이 고령자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외로울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같은 건물에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금세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순례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집 박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자식들과의 갈등 끝에 이곳을 선택한 분이었습니다. 네, 아침 공기가 너무 좋아서요. 당뇨도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여기 물리치료실 덕분에 몸도 많이 나아지셨죠? 그래요. 간호사실에서 혈당 관리도 도와주시고 생활지원사님도 일주일에 2번씩 안부 확인하러 와주세요. 무엇보다 좋은 건 제 공간에서 제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눈치 볼 필요 없이 TV를 마음껏 볼 수 있고 친구들을 초대해 수다도 떨 수 있었습니다. 월 5만 원의 임대료는 제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고 적금 일부를 예금에 두어 의료비나 다른 필요한 비용에 대비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뜸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미정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정말 좋은 곳이네요.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그래, 여기 정말 좋아. 같은 처지의 친구들도 많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비상벨 누르면 돼. 미정은 제 작은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적금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거. 이제 지나간 일이야. 그런데 현우는 어때? 못 봐요. 아직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예요. 예상대로 현우는 3개월이 지나서야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현우가 작은 화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집들이 선물이에요. 고마워, 들어와. 현우는 제 집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여기 생각보다 정말 좋네요. 시설도 깨끗하고 서비스도 훌륭하고. 그래, 월 5만 원에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니 나도 놀라워. 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알아, 너희도 사정이 있었겠지. 아니에요, 핑계예요. 그냥 저희가 욕심이 났던 거예요. 현우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식도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깨닫고 변화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어머니 결정이 맞았어요. 요양원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 보여요. 그래, 엄마는 여기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 그날 이후로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적금 얘기는 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제 생활을 걱정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제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간호사 경험을 살려단지 내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단지 내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어르신들의 건강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례 선생님 덕분에 혈압 관리를 제대로 배웠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일하던 때처럼 꼭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단지 내 컴퓨터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도 하고 온라인 쇼핑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과의 소통 창구가 더 넓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즐거움도 생겼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같은 층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김치를 담그거나 반찬을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진 분들이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순례 씨, 당신 참 용기 있었어요.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택하다니. 이웃 최할머니의 말씀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자식들과 사이가 벌어질까봐, 또 내가 혼자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결국 제 삶은 제가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1년이 되던 날, 저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식들과 이웃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현우와 미정도 가족들을 데리고 왔고 단지 내 친구들도 여러 참석했습니다. 할머니 1주년 축하드려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현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찾은 것 같아. 식사 후 이웃들은 돌아가고 자식들만 남았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두 자식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 마, 나쁜 얘기 아니야.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엄마의 선택을 이해해줘서. 미정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고마워해야죠. 엄마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배우게 돼요. 그래, 그러니까 너희도 나중에 나이 들면 미리미리 준비해.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후에도 선택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 저는 72세로 아직 20년, 아니 그 이상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자식 눈치 보며 서럽게 살 필요도 없고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월 5만 원으로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제가 발견한 LH 고령자 복지주택이 정말 실존하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전국에 1만 호를 짓는다고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시고 저소득층이시며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교사 등 사회기여 경력이 있으면 가산점도 받을 수 있고요. 무장애 설계에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경로식당까지 있어서 요양원 못지않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해 주시고 80세 이상은 더 자주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벨도 모든 방에 설치되어 있어서 응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고요. 이 모든 서비스를 월 5만 원에 받을 수 있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요양원 월 350만 원과 비교하면 70배, 간병인 월 450만 원과 비교하면 90배나 저렴합니다. 연금 160만 원으로도 충분히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요양원에서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월 5만 원으로도 당당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 노후는 제가 책임지고 제 선택은 제가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월 5만 원의 기적이 제게 일어났듯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좋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행복하고 당당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